윌슨 감독의 행동은 물통에 흠뻑 젖은 청소부 존슨 부인을 부당하게 꾸짖은 것은 단순히 부당했습니다. 나는 오만한 상사에게 조용히 서서 참을 수 없었고 그 결과 나는 강등되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나에게 말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윌슨 감독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테일러 대통령이 갑자기 우리 집을 방문하여 창백한 표정으로 개입했습니다. 그는 간청했습니다. 즉시 돌아오십시오. 나는 당신이 대통령 집무실로 필요합니다. 갑작스런 사건의 전환에 당황했습니다. 놀라운 개인 내 이름은 메건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나는 최근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중견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나는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고집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에도 쉬지 않고 일하며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교육 대신 일을 선택했습니다. 일자리를 확보한 후 내 집으로 이사하는 부담을 덜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부모님에게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받아들였습니다. 동료들은 항상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뻗고 명확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기로 결심하고 나는 당면한 임무에 헌신했지만 동지애 속에서 한 존재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윌슨 감독은 오만하고 변덕스러워서 대통령의 친척이라는 소문이 있는 사소한 도발에도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족벌주의를 통해 보호를 누렸다.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성인 저는 그의 좌절에 쉬운 표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알아채고 그가 없을 때 위로만 줄 수 있었지만 그의 빈정거림을 찾는 것은 매일의 시련이 되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조부모님을 걱정한 결과 나는 인내했습니다. 에밀리 그레이스 존슨 온화하고 늘 웃는 청소 아줌마는 혼란 속에서 위안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화 중에 그녀가 격려해준 말은 내 영혼을 고양시켰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존경하는 사랑받는 청소부 에밀리를 생각하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하도록 영감을 주었고 에밀리와 할머니는 윌슨이라는 뚜렷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던 같은 회사에 있는 시골의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잔인한 상사지만 그 사람이 우리 중 누구에게도 이기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에멀리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에게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영감을 주는데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윌슨의 분노한 태도는 에멀리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내가 사무실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 에멀리가 청소 작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대걸레를 쉽게 옮겼습니다. 옆으로 가고 있던 직원들에게 자리를 주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인사하려고 돌아섰을 때 윌슨이 다른 방향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윌슨은 물통을 발로 차서 물이 튀는 순간 본능적으로 휴대폰에 열중했습니다. 그의 신발과 청바지 항상 친절했던 에멀리는 그녀가 물었을 때 그녀의 우려가 명백하다는 것을 염려하여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니요, 괜찮으세요? 나는 그가 그럴 자격이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지만 현실은 윌슨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엄하기로 소문난 그 사람은 재빨리 에밀리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아줌마, 옷과 신발이 젖었습니다. 윌슨의 부주의가 복도 모퉁이에서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양동이를 한쪽으로 치워두었습니다. 윌슨의 부당한 분노는 특히 그의 행동이 에밀리의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게 했습니다. 에밀리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불확실성과 동요가 뚜렷해서 윌슨은 임박한 비즈니스 회의에 대해 계속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요구하기 위해 에밀리는 웅크리고 앉아 윌슨의 신발을 새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고 다시 사과하면서 윌슨의 분노는 명백한 분노와 함께 사라지지 않았고 그는 단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파에게 위협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양동이에 손을 뻗었습니다. 아직 물이 반쯤 차 있었습니다. 윌슨이 범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한 후 예상치 못한 움직임으로 그는 에밀리가 아직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 에밀리의 머리 위로 창백한 얼굴을 돌렸습니다. 에밀리는 물에 젖어 있었고 물이 떨어지자 그녀에 대해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연약하고 혼란스러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나처럼 흠뻑 젖은 기분이 어떤지 알잖아요.
윌슨은 에밀리가 흠뻑 젖어 할머니를 닮아가는 것을 보며 아기가 뚝뚝 떨어지는 그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내 마음은 분노와 공감으로 좌절감을 참지 못하고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그러한 행동을 묵인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나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차라리 떠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무리한 일이라는 생각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나는 윌슨과 에밀리 사이에 서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며 외쳤습니다. 내가 참아왔던 좌절감이 마침내 터졌다면 에밀리는 잘못이 없다. 윌슨 감독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어온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나는 윌슨의 명백한 실수를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윌슨은 즉각 고함을 지르며 비난을 회피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물을 튀겨서 제가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참석한 모두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소라는 많은 직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모인 군중 속에서도 저는 양동이를 던지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을 뿌리는 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폭력입니다. 나는 윌슨을 위협하려는 윌슨의 시도에 당황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대결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흠뻑 젖은 에밀리에게 조용히 손수건을 제안했습니다. 이 몸짓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부족했습니다. 에밀리는 평소에 미소를 지었고 이제 그녀의 눈에는 슬픈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황의 어색함이 그의 자존심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서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윌슨은 급히 물러나기 전에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군중이 흩어지자 에밀리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에 고마운 마음을 나에게로 돌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건 그녀는 감정에 떨면서 목소리를 속삭였습니다. 에밀리가 그토록 괴로워하면서 내 안녕에 대한 그녀의 걱정이 자신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슬펐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젖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윌슨에게 마음을 말했기 때문에 긴장했지만 에밀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온 후 평정심을 유지하고 흘린 물을 치우는 일을 도왔습니다. 나는 윌슨의 평소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언쟁을 보고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에 갔음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만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나를 엄습했습니다. 놀랍게도 윌슨과 대면한 덕분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맑아져서 다음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시골로 전근 명령이 내려지자 두려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윌슨이 내 책상에 다가와 승리에 대해 잘난 척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한테 말 대답해줘.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그는 그의 의기양양한 표정을 보고 조롱했다. 좌절감이 치솟았다. 내 안에서 사무실을 둘러보며 나는 아무도 감히 윌슨에게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집단적 무관심도 마찬가지로 실망스러웠다. 이것이 회사의 현실이었다. 장소 불이에 맞서는 것은 어떤 반향을 예상했지만 침묵에 부딪혔습니다. 동료들의 무관심이 나를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낙담한 기분으로 목적 없이 사무실 복도를 헤매다가 에멀리가 내 옆으로 달려와 미친 듯이 사과할 때까지 매건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었습니다. 너무 미안해.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모르겠어. 기분이 나빠서. 그녀는 시골에 있는 조부모님의 고통을 반영하여 그녀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자세를 바로잡고 용감한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에밀리. 나는 그 매니저에게서 벗어나서 다행이다. 해고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나는 항상 그에게 맞서고 싶었다. 나는 자신 있게 선언했다. 그러나 침착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멀리의 미련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나는 그로부터의 유예를 갈망했다. 전학이 결정된 후에도 함께 흐려지는 듯한 끊임없는 나날들은 끊임없는 일의 요구로 지속되었습니다. 윌선 릴렌트러스는 계속해서 내 접시에 더 많은 작업을 쌓아서 나의 발전을 방해했지만 혼란 속에서 바빠서 한때 빛났던 내 내면의 혼란에 머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에멀리 나의 임박한 이적에 대해 알게 된 이후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한 번 변함없는 존재감이 종종 사색에 빠졌고 나는 떠나기 전에 그 미소를 다시 보고 싶었고 그녀를 다시 데려오는 것이 나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회사에 인계할 금액이 꽤 있었습니다. 전근 전날 짐을 챙기면서 모든 전근 절차를 꼼꼼하게 마쳤습니다.
윌슨의 조롱은 제가 남기고 간 독성을 씁쓸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전근 소식에도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조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는데 다음날 아침 회사를 떠나 새로운 임무를 시작할 준비를 하던 중 출발하는 날 아침 문을 열자 뜻밖의 광경이 보였다. 내 마음밖에 주차된 매끈한 검정색 고급차가 질주하고 나직지만 낯선 인물이 차에서 나타났다. 회사 사장이었다. 그의 존재는 나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 사람은 왜 여기 있었을까? 급한 마음으로 내가 사무실로 복귀해달라고 애원했다. 회사를 향해 질주하던 중 호화로운 차 안에서 쫓겨난 상황을 어리둥절하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사장이 나를 자신의 내부 성소로 데려가는 초현실주의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남자와 우아하게 차려입은 노부인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소파에 앉은 그 여자는 에밀리가 평소의 작업복과는 전혀 다른 우아함과 세련미를 풍기며 변신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에밀리는 익숙한 미소가 혼란스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뜻밖의 모임을 다시 한번 이해하려고 애쓰던 내 마음은 방에 들어갔을 때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 방에 들어서자 대통령은 양복을 입은 남자에게 인사를 건네며 사과의 공기가 드리워진 것 같았다. 에밀리의 미소는 그 속에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긴장 잘 차려입은 남자가 손짓으로 나에게 대기업 이름이 적힌 명함을 내밀었다. 우리 회사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 파트너였다. 새겨진 이름은 루카스 벤자민 존슨이었다. CEO는 어머니가 존 대통령을 존경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존슨은 아는 듯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는 에밀리를 환영하는 눈길로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항상 청결에 대한 연금을 갖고 있던 에밀리가 아들의 일에만 의존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청소부에서 일하기로 결정한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도 그녀의 직장이 내가 일했던 회사와 겹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업무를 감시하는 편리한 방법이었습니다. 업무는 윌슨의 훼손된 평판을 알고 있었으며 에밀리는 한동안 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부담을 묵묵히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옹호하기 위해 전근되었을 때 그녀는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대통령의 어머니라는 지위를 업무 문제에 사용하는 것은 특이한 행동이었지만 그녀는 그 사건을 회상하는 약간의 당혹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물과 함께 뒤었습니다. 에밀리가 내 지지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표시하면서 내 손을 꼭 잡았을 때 다시 한번 나를 덮쳤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평온한 태도로 관찰한 후 엄중한 표정으로 회사 사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옳은 일을 한 젊은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회사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파트너십을 재평가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장은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그의 감독하에 그러한 행동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젊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칙을 옹호한 사람은 나에게 만족감을 주었지만 내가 전근과 지원 부족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기업 세계에 대한 나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지만 잔선의 긍정의 말은 나에게 새로운 감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처음으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회사에 복귀한 후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제 자리를 되찾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안겨준 것은 한 달에 윌슨이 제 자리에서 시골로 재배치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고 자신의 작업량을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전가했던 한때 지배적이었던 윌슨의 인물은 이제 자신의 새로운 설정에서 자신이 중복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게 됩니다. 그의 임박한 해고에 대한 소문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한때 오만한 윌슨은 에밀리와 마찬가지로 그의 이전 바르바도에서 박탈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미소로 청소 업무를 계속하고 모두가 예전처럼 그녀와 교류하는 동안 나는 혼자 그녀의 진정한 정체성에 예뻤다. 에밀리는 나에게 이 비밀을 맡겼고 특별하고 친밀하다고 느껴지는 우리 사이의 유대감을 조성했습니다. 매일 인사를 나누며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 매거는 내 하루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환대를 하는 동안 대통령만이 사무실로 돌아가기 전에 거의 90도로 깊은 인사를 합니다. 이 몸짓의 이유를 이해하면 나는 즐거움을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궁금했지만 지금은 무관심해졌습니다. 직장 내 변화는 윌슨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고위 직원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친절과 지원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최근 다른 부서에서 전근된 여성 부서장은 성공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윌슨과 달리 그녀는 완료되지 않은 작업을 열심히 수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습니다. 분위기는 동료애와 포용성 중 하나로 바뀌어 환영할 뿐만 아니라 직원의 요구에 더 잘 적응하는 직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처음에는 불합리한 일을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었지만 윌슨과 에밀리와의 만남은 내 관점을 바꾸었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 순간 발견한 것이 우리의 상황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말도 안 되는 관용을 버리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속하는 것은 사회의 진보가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후배들의 멘토로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보람 있는 학습 경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 하루는 동기부여와 다음 월급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조부모님을 데리고 여행을 갈 계획입니다. 남편 잭은 일반적으로 딸을 데리고 그의 집을 방문합니다. 부모님은 주말에 저에게 혼자 시간을 주셨지만 나중에 그의 친절 뒤에 숨은 동기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분노를 불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부부는 저의 좌절감을 공감하고 남편의 잘못에 대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는 잭과 함께 살고 있는 에밀리이고 우리 딸 리사 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과의 관계로 인해 결혼 후에도 부모님을 방문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부모님 회사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휴가를 함께 보낼 것을 친절하게 제안했지만 리서가 탄생하면서 나는 그들의 손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잭은 부모님이 리서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부드럽게 쿡쿡 찔렀지만 그는 아버지의 엄격한 태도를 억지력으로 언급하여 이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이미 긴장된 우리 관계를 고려하여 마지못해 잭의 부모님을 혼자 방문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리서의 사진 몇 장을 마무리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의 부모님이 친절하게 응답하실 때마다 우리의 부재에 대해 사과하셨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리서가 나이가 들어서 잭과 내가 부부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려워졌을 때 방문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갑자기 부모님을 방문할 것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리사를 데려가는 동안 나에게 시간을 좀 가지라고 권유했고 처음에는 그의 부모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합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잭은 그의 주장에 확신을 갖고 바쁜 일정을 인용하면서 대신 쉬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과 리서는 잭과 그의 부모 사이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랐고 그는 이번 방문 후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고 평일에는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는 리서와 함께 그의 부모님을 방문하는 일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만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느 금요일 밤에 그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착하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그의 부모님을 방문할 때 남편이 내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놀랐지만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리서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녀가 조부모님과 교류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또한 최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남편은 자신뿐이었을 때 부모님이 더 편안해 보였고 리서가 자신의 말에 대해 나에게 다소 자의식을 느끼는 것을 머뭇거리며 인정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나는 그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집에서 그의 예상치 못한 폭로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와 내 시댁 사이에 보이지 않는 틈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잭은 무심코 부모님을 방문할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리사가 부모님 집으로 떠날 때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나는 오랜만에 시댁에 연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연결하고 싶은 마음. 리사가 태어난 후 그들과 연락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비슷한 반응을 받았지만 그들의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점점 더 기대되는 우편함을 확인하는 동안 불확실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떨리는 손으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뜻밖의 따뜻함이 느껴졌고 그들은 내 소식을 듣고 리사의 안부를 물었고 더 많은 사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잭이 주말마다 그녀를 데려갔다면 잭의 최근 행동에 대한 기억이 내 마음에 넘쳐 흘렀다.
그가 돌아왔을 때 비누 냄새가 남아 있었다. 어떤 밤에 급하게 샤워를 했을 때 모든 것이 암울한 퍼즐 조각처럼 제자리에 맞춰졌다. 나는 그날 밤 잭이 푹 자고 있는 동안 먼저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의 전화를 잠금 해제하고 그의 메시지를 조사했습니다. 내가 찾은 내용은 그의 쉬는 날의 은밀한 데이트에 대한 나의 최악의 두려움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는 내 신뢰를 깨뜨린 랑데부와 친밀한 교환을 준비했습니다. 순간, 그것은 그의 불륜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잭의 부모를 방문하는 대신 잭의 속임수를 폭로하는 어린이집에서 보낸 이메일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잭은 그의 여주인과 함께 지내는 동안 리사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 게시는 내 안에서 격렬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불륜 때문에 자신의 딸을 버린 사람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가 될 권리를 상실합니다. 나는 즉시 그와 맞서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잭과 리사가 뒤따른 주말까지 시간을 끌었습니다. 나는 리사가 집에 남겨지는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잭이 내 감시를 무시한 채 여주인을 만나러 열심히 갔을 때 그녀의 고통은 분명했습니다. 내 의심은 확실해졌습니다. 기차역에서 공개적인 애정 표현은 내 전화에 포착된 순간 잭의 불륜에 대한 의심을 지웠습니다. 그들은 깊이를 드러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그들의 배신에 대해 잭의 어머니로부터의 전화는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입원을 알게 된 순간 산산조각났습니다. 나는 서둘러 리사를 데리러 그의 침대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쁨에 찬 감사는 남편의 무의식적인 형태와 충돌했습니다. 그를 깨우려는 그녀의 노력은 이 고통 속에서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잭의 부재는 큰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끈질기게 전화한 후 나의 광적인 전화에 그의 전화는 조용해졌습니다. 잭은 마침내 그의 아버지와 낚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태평한 말투에 응답하고 그의 아버지와 낚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어머니의 일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잭의 거짓말에 거미줄이 풀리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에 직면했을 때 시어머니의 눈에 비친 충격은 내 눈에도 비쳤습니다. 그의 불신앙에 대해 잭은 자신의 죄책감을 변명하기 위해 비틀거리며 그의 부모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나의 계시를 폭로했고 그의 속임수를 그들에게 폭로했으며 그를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황을 구제하려는 그의 시도는 내가 혼돈 속에서 우리 결혼의 끝을 선언하자 무산되었습니다. 그녀를 침묵시키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배신을 확인하는 목소리가 중단되었습니다. 진실은 시어머니를 증인으로 사마 크고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 우리 결혼 생활의 잔해 속에서 위자료의 길은 분명해졌고 정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를 덮친 불신과 배신의 쓰라린 맛이 섞인 시어머니의 시선에는 놀라움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다. 잭이 거짓말 하나하나로 우리 둘에게 가한 고통에 대한 묵묵한 인정. 당신이 나에게 보낸 편지는 잭의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낸 열쇠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딸과 함께 우리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었는지, 리사보다 여주인을 우선시하겠다는 그의 선택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낚시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 대신 애인을 만나고 있었는데 불륜은 리사에 대한 방치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이혼을 준비하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당신의 전화가 내 생각을 방해했을 때 당신의 사과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우리 가족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시아버지의 거친 목소리가 방을 뚫고 아들을 보내라고 재촉하며 시어머니를 놀라게 했고 나는 돌아섰다. 그의 약해진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그의 말은 최종적인 무게를 가졌습니다. 나는 간호사를 불렀고 시어머니는 의사의 도움을 구했고 의사는 우리가 지내는 동안 시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함께 나누는 기쁨의 순간 잭은 변명과 확신으로 내 분노를 모면하려고 시도했고 잠시 동안 나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배신이 단지 잘못된 이해였기를 바라면서 그의 말을 거의 믿을 뻔했습니다. 나는 잭과 구체적으로 맞섰습니다. 내가 수집한 증거에는 속일 여지가 없었다. 기차역에서의 만남을 무시하려는 그의 미약한 시도는 동료와의 우연한 만남으로 나를 속이지 않았다. 그가 시선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정면을 통해 보았다. 그의 익숙한 전술에 휘둘리려던 시아버지가 개입했습니다. 수년간의 좌절로 뒤덮인 그의 목소리에 잭의 모습이 아버지의 분노로 무너졌습니다.
디파이언스에 대한 그의 미약한 시도는 그 앞에 제시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빠르게 침묵했습니다. 잭은 마침내 자신의 불륜을 인정하기로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실망감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것 같았고 그로 하여금 항의 없이 내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고 나는 딸에 대한 전적인 양육권을 얻었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 대로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받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제안 나는 잭이 서명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시댁 식구들과 단둘이 남겨진 그의 여주인에게 돌아갈 것 같은 급히 방을 떠나기 전에 우리 가족에게 닥친 혼란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법률의 반응은 이해와 면책의 하나였습니다. 잭의 어깨에 정면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남자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내가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을 때 나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잭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꺼린 이유가 단지 불륜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된 후에도 자신이 아직 진정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의 낙관주의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부담한 부담을 깊이 후회합니다. 시어머니가 머뭇거리며 무거운 목소리를 내서 정말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당신 결혼의 유대를 훼손한 일에 대해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조와 이혼이나 미혼모의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요즘에는 미혼모가 흔한 일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건 예상치 못한 일이지만 우리 아들이 더 이상 집에 없더라도 우리는 진심으로 당신과 리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든 두 분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잭과 화해할 생각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부모 역할만으로 저를 불확실성으로 가득 채웠어요. 법의 제안은 저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들의 친절함에 깊은 감동을 받아 시아버지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절대 우리가 당신과 리서를 위해 우리 어리석은 아들을 대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심하세요. 안도의 마음으로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에 계신 아버지가 병원에서 회복되셨을 때 감사의 마음으로 깊이 절했습니다. 조부모님과의 유대감이 꽃피는 것을 보고 리사와 함께 그들의 집을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잭에 대한 나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는 잭의 상황에 대해 계속 알려주었고 잭은 병원을 떠난 후 재빨리 여주인에게 위로를 구했지만 그녀로부터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그의 희망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그가 엘러마니를 언급한 직후 사라졌고 그녀는 오랫동안 그의 돈을 위해 그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말랐을 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잭의 여주인은 봉건적임을 발견하여 그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했지만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위자료를 평균보다 약간 높게 설정하라는 법률 자문 잭으로부터 받은 지원은 내 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잭은 곧 자신의 자산이 줄어들어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버지는 법률은 흔들리지 않는 결심으로 잭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당신은 바보입니다. 잭은 절대 돌아오지 말고 감히 문제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에밀리는 자원이 부족하여 잭을 쫓아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잭은 노력했습니다.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함께 모아서 멀리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내 친척이 그를 부인했기 때문에 나에게 안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프레드가 잭과 결혼하는 동안 그를 만난 것이 실수일지도 모르지만 그처럼 친절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혼돈 속의 법률은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48세의 주부인 미셸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남편 스티번즈와 결혼해 3년이 채 안 된 직장 생활을 이어오고 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딸 린더를 맞이하고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2년 후 매튜 우리가 린다의 우정 딜레마를 헤쳐나가고 매튜의 빈번한 질병을 돌보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동안 이러한 어려움은 이제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여 대학 여행을 시작했으며 우리는 20년 동안 빈 둥지의 고요함을 음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스티븐스는 집안일과 육아를 나에게 위임했지만 내 친구들은 결혼 생활의 비슷한 역동성을 칭찬했지만 그는 일을 계속 부지런히 했습니다.
장기적인 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육체적 친밀감과 깊은 대화가 약해졌습니다. 큰 불만은 없지만 흥분은 눈에 띄게 없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남편을 돌보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티븐스가 어느 주말 내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감정을 스티븐스가 공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젊은 여성을 집에 데려와 그녀를 자신의 부하인 스테판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들의 포옹 중에 충격적으로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과 스테파니가 나에게 떠나라고 촉구하는 사랑의 선언을 주고받았을 때 나는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상황을 놓고 씨름하는 동안 나는 어리둥절했다. 스테파니는 내 남편을 디에이아어 라고 부르는 혼란스러운 나를 비웃었다. 그들이 애정과 그가 그녀에게 제공한 사치를 과시하면서 그녀가 자기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배신의 핑을 느꼈습니다. 스테파니는 남편이 그녀에게 준 호화로운 선물을 자랑했고 그 선물은 잊혀진 생일을 포함하여 내가 견뎌온 방치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웃음 속에서 이정표를 축하했습니다. 나는 진정한 사랑에 대한 환상을 깨뜨린 냉담함을 알아차렸습니다. 남자들은 불을 얻습니다. 매력적이지 않나요? 스테파니는 내 가치가 끝났다고 암시하며 조롱했습니다. 남편은 겉보기에 짜증이 난 듯 내 항의를 일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젊은 동반자에 대한 열망을 주장했습니다. 스테파니는 그들이 나를 해고했을 때 내 시간이 다 됐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필요에 대해 잔인하게 경멸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나를 꿰뚫고 다음 몇 주 동안 여유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스테파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우선시하면서 부재가 더 자주 발생했습니다. 망가진 결혼 생활의 황폐함과 그의 배신에 대한 뼈아픈 깨달음에 괴로워하며 우리 집에 침입한 그 여자의 끊임없는 모욕의 공세는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아직도 여기 있니? 어서 빨리 이혼해라. 그녀는 나를 한심하다고 매일 조롱했다. 사랑 없는 결혼에 집착하는 그녀의 독설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나이든 여성이라는 가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범죄에 대한 분노가 내 안에서 치솟았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결심이 흔들렸습니다. 깨진 가족의 낙진. 마침내 내가 행동하게 된 것은 그들의 예상치 못한 개입이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질문하기 전에 왜 이것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주말에 집에 돌아와서 침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배신에 대한 분노가 반영됨. 내 아버지가 우리에게 손을 뻗음. 내 아들이 자신의 혐오감을 뚜렷하게 드러냈음. 그는 당신이 젊은 여자를 질투하고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정말 끔찍하다. 내 딸이 혐오감에 움찔하며 외쳤다. 그냥 이혼해야 해.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걱정함. 아들은 실질적인 고려 사항을 제시함. 집이나 대학 등록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그들의 확고한 지원 덕분에 누군가 나를 이것으로 판단한다면 그들은 내 인생에 속하지 않습니다. 내 딸, 내 아들의 실용주의를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명확성이 있으면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고 이 모든 성가심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그들의 격려와 깊이 공감했습니다. 나는 사랑 없는 결혼의 족쇄에서 자유로운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여주인 맞죠? 맞아요. 내 딸이 동의했어요. 강한 엄마,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감사하지만 오히려 당신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요. 당신이 건강하다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 연대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록 엄마입니다. 당신 아직 48살인데 인생의 절반도 안 남았어. 남은 시간을 그 끔찍한 남자에게 바치기엔 아깝다. 우리는 독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엄마 린다와 매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 고마워요. 두 분 모두 내 아이가 있어서 정말 행운이에요. 남편에게 지치고 배신감에도 벅차오르는 말을 했어요. 한때 아이들의 말을 믿었고 마음의 위로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승리했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극복한 후에는 남은 인생을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불륜이 진행되는 동안 스위프트 조치를 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관계가 종료될 수 있어 절차가 복잡함.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후 이사 준비를 한 남편에게 의사를 알리고 자녀 대학 문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주선함.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용 자산 분할 및 위자료. 솔직히 나는 그에게 무일푼으로 남겨두고 싶었지만 원활한 이혼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바람을 피운 쌍이 재난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고 불필요한 일이 행동으로 인해 절차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다 내 전남편은 마치 쓰레기 처리 비용과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버리는 것처럼 나에게 일시금을 지불했다. 여주인은 재산이 줄어들자 처음에는 머뭇거려드나 설명할 수 없이 그를 아낌없이 소비하는 사람으로 재고하는 듯 보였다.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돈만 생각하는 여자와 자존심에 사로잡힌 남자에 대해서는 좀 더 관용을 자제했습니다. 그들은 리아가 그들에게 겪었던 어려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시청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결혼으로서 마지막 공동 노력. 여주인은 우리 뒤에 있는 카운터에 존재감을 뽐내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마친 후 노골적으로 책상에서 결혼 허가증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청 직원은 소중한 트로피처럼 가슴에 꼭 안고 있던 서류를 마지못해 그녀에게 건넸다. 정말 그 남자와 괜찮은지? 내 알바는 아닌데도 그녀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봐야 할 의무감을 느꼈다. 슈백 이혼하자고 한 건 너였어. 아줌마 빨리 끝내라. 한숨 쉬어. 알았어. 미래가 있는 어린 소녀가 이 늙은이에게 속고 있다면 정말 안타깝고 결혼 생활에 방황하게 내버려둔 것. 등록 서류를 포근하게 감싸 안고 시청을 나서니 하늘은 파랗고 맑았다. 두 사람이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 결과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다. 그중 한 곳으로 이사했다. 이혼 후 내 아파트는 물론 집세도 없었습니다. 고향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대화할 사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전 동창들이 너무 많았고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주말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딸도 가능해요. 이런 환경을 제공해 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하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다행히 체인점이었고 매니저님이 연락을 주셨네요. 새집 근처 가게에서 같은 조건으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너무 많이 요리한 첫 달에 약간의 외로움을 느꼈을 뿐입니다. 이제는 혼자 생활하며 매일 식사 준비를 즐깁니다. 새로운 여행을 시작한 지 약 6개월쯤 되었을 때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무심코 받았는데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소개도 없이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아가씨. 가족 모두와 회사에서 우리 결혼식에 안 온다고 하네요. 그렇지 않나요? 당신의 잘못입니다. 그녀의 비난하는 어조가 저에게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내 전남편의 여주인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과도했습니다. 나는 이혼에 대해 배우자에게만 진실을 말했고 젊은 직장 동료와 함께 산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의외였다. 전남편의 가족과 직장의 구성원들은 정직하고 거짓말을 참지 않았다. 그녀는 우리가 그냥 그랬다고 반대했다.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었는데 정말 보복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이 어떨까요? 남편의 바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분별력 있고 두 명의 가늠한 사람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자신이 키워온 강한 결혼 유대에 대한 확신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성의 난리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은 결국 연기됐는데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은 주변 사람들의 이성적인 주장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임신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녀는 애써 결혼을 요구했다. 나와 내 아이들의 출산 선물 반면에 내 전남편은 아이들에게 새 동생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재촉하는 등 경솔한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내 딸들이 그 소식에 당황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를 보면 새 아내가 사랑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그녀는 주장했다. 우리는 결혼식에서 데뷔해야 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낄낄 웃었다. 기다려. 당신은 여전히 원한다. 결혼식을 해라. 순진한 거야. 당연히. 외쳤지. 내가 그 사람과 약속을 했어. 결혼식 때 흰 드레스를 입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거야. 뒤에 질투하는 거 맞지? 그 사람의 유쾌한 열정에 웃지 않을 수 없었어. 좋은 꿈인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순간 당황한 듯 보더니 돈 많이 벌으니까 괜찮다고 자랑했어. 나는 부드럽게 상기시켜줬어. 지금은 돈을 벌고 있지만 남편은 아이가 중학교에 다니면 은퇴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 채용하더라도 소득이 크게 줄어들고 연금도 아직 멀기 때문에 전화로 보면 그녀의 태도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계속해서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그의 월급은 평균 수준입니다. 그는 이미 평생 수입의 대부분을 벌었습니다. 그녀는 침묵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녀가 아이를 갖기로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그는 60세가 될 것이고 그의 건강 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혈압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건강검진 결과를 검토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특히 이러한 사항을 항상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 대한 혐오감으로 인해 전 남편도 같은 감정을 공유하여 정기검진을 받도록 설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으며 건강 문제를 무시하고 원하는 모든 것에 탐닉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 걱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말문이 막힌 채 앉아 있으니 그가 이러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은퇴할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경력에서 앞으로 몇 년이 더 남았으니 현재 출산 휴가 중인가요? 아, 비꼬는 말을 용서하세요. 당신의 직업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아요? 불행하게도 당신의 불륜과 불법 결혼에 대한 소식이 상급자들에게 전달되어 징계 조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출산 휴가 후 당신의 복귀에 좋은 징조가 아닐 것입니다. 내 전남편의 동료가 이 사실을 나에게 알려줬는데 아마도 당신이 리뎀프션 기회를 갖기 전에 그 결과를 깨달았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마침내 집안일을 관리하고 아기를 돌보는 일에 행운을 누린 것 같습니다. 분명 그 사람은 그 부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사랑이 진실하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당신의 회복력에 진심으로 감탄합니다. 저는 그녀의 대답을 듣는데 관심이 없었지만 그녀가 결과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녀의 행동과 그녀의 급한 결혼의 현실라는 레벨보다 더 나은 일이 있습니다. 그녀의 불행은 1년을 앞당기고 아파트를 떠날 때 익숙한 목소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혼 이후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 아이들과 다시 연결하고 분열된 가족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내가 부모님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내 재산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전남편은 활짝 웃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이상한 비틀림 오랜만이야. 나는 그가 항상 그 불길한 미소를 얼굴에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감정의 파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미소는 최근 몇 년 동안 멀리 사라졌다. 나는 놀랍게도 그 상호작용을 감당할 수 있었다. 담담하게 차가운 말투로 뭘 원하냐고 물었더니 차가워 보이네. 우리 20년 커플 동거를 망친 건 너였지. 내 전남편은 내 쓴 표정을 무시하고 새 연애에 대해 논스톱으로 불평하기 시작했다. 결혼 생활을 간결하게 말하면 새 배우자는 돈 관리, 아이 돌보기, 빨래, 설거지 등 끊임없이 그에게 종소리를 했고 아이와 놀아주라고 조언했으며 은퇴 준비를 시작하고 부모의 책임을 더 크게 떠맡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녀가 불합리하다고 불평했다. 그것이 사회의 표준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그녀는 이 도움도 안 되는 게으른 남자가 특히 아버지들이 육아와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이 시대의 은퇴 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음에 틀림없다. 2년이 지나도 당신은 결혼하면 여자가 바뀌는 역할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내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정말 끔찍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아이들을 돕거나 집 청소를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 말이 옳았습니다. 때문에 신뢰합니다. 그의 말도 안 되는 말이 너무 충격을 받아 눈을 깜박였습니다. 전 남편이 코를 긁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을 하기 전 얼굴에 퍼지는 양털 같은 미소. 외로웠겠구나. 내 나이에 미혼이라니. 그는 향수와 망상이 묘하게 뒤섞인 말을 시작했다. 너는 우리가 결혼했을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어. 어쩌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좀 더 늙어 돌아오길 바라지만 불평 한 번 하지 않으니까 넌 항상 최고였어. 다 잊어버릴 테니 너도. 솔직하게 말해야 해. 미안해. 아직 날 사랑하지 않니? 내 반응은 이상한 비명이었지. 내 전남편이 소리에 얼어붙은 소리를 거의 잃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이혼을 선언했을 때 나는 속마음을 밝히지 않았고 헤어진 뒤에도 불평 없이 모든 것을 잘 지냈어요. 나는 흔들리지 않고 결심을 지켰고 당신은 비켜줄 수 있습니까? 나 데이트 약속이 있는데. 사실은 그의 목소리가 뭔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끽끽거리고 있었습니다. 만화에서 보던 너 같은 노부인이 충격을 주었음이 분명하다. 그래, 확실히 넌 속고 있는 거야. 내가 돈을 쓰고 있다면 일어나라. 차라리 젊고 잘생긴 남자한테 하는 게 낫겠다. 목사님 만료일. 내가 반박했다. 그 사람의 과거 상처받은 말과 새로 얻은 자신감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너는 재활용이 가능한 큰 쓰레기일 뿐이야. 그 사람은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입을 열었다 닫았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나 둘 다 서로 잊어버리고 행복을 찾자. 안녕 미셀. 그가 나를 불렀다.
이제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의 목소리. 나는 돌아보지도 못한 채 이 속도로 빠르게 걸어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은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것이 복수의 가장 좋은 형태라고 말한 적이 있었고 결국 나의 빠른 출발이 그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린 것 같았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내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딸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 미안 늦었어. 너희 아빠는 오셨어. 괜찮냐고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어. 난 괜찮아.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됐고 기분이 너무 상쾌하지만 지금은 그게 전부야. 콘서트 전 남편과의 만남에 대한 미련을 뒤로하고 엄마 우리 갈까? 딸이 간절히 묻자 동의하자. 오늘은 얼굴에 번진 미소가 내가 늘 좋아했던 남자 가수의 콘서트였고 나의 두 번째로 참석한 나는 딸의 도움 없이도 티켓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가수에 이어 다른 취미도 배웠다. 나는 그의 뮤지컬을 친구들과 함께 관람하며 내 차에서 그의 신곡을 반복해서 틀고 심지어 아들도 보낸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을 수 있는 자유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내 열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반영했습니다. 올드우먼 팬이라는 이유로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내 인생은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하고 아이들을 위해 나들이를 계획하고 남편을 위해 편안한 집을 유지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들 자신의 만족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것들과 이혼으로 모든 것을 잃는다는 생각이 두려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고 내 아이들은 나를 소중히 여겼고 내가 수년 동안 쌓아온 관계와 일은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여전히 많이 살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즐겁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디면서 깨달았습니다. 용기가 필요하지만 이 새로운 장을 시작하자마자 내 자신의 열정과 추구로 가득 찬 미래를 포용하겠다는 전망은 신났습니다. 짜릿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매기이고 28세가 될 때까지 제 인생은 어떤 낭만적인 얽매임도 없이 오직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제가 어린 친구들을 관찰하면서 끊임없는 사업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획기적인 시대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거의 뜻밖에도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24살이나 25살에 결혼하는 동료들이 내 안에 잠재된 긴박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는 이 회사 안에서 평생을 보낼 운명인지 그리고 나의 한 부분인 그들의 놀라운 프로페셔널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시즌 선배 동료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기한 독신으로 남는다는 개념에 열렬히 저항했고 조지와 함께 나들이 동안 내 취향을 고려하는 그의 친절함은 남자들과의 경험에서 참신했습니다. 그리고 축하하는 가운데 조지는 특유의 평정심으로 내가 여자들이 기침할 때 품고 있던 걱정들에 대해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사회적 규범에 동요하지 않고 실제로 나이는 주로 여자들에게만 국한된 관심사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법률주지의 아버지는 차분한 태도를 보이고 그의 어머니는 동거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자기 주장을 발산하며 대신 휴일 동안 가끔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반대의 기색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결심을 확고히 유지합니다. 나는 조지보다 돈을 조금 더 벌었고 그는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했고 이로 인해 그녀는 어머니가 강조하는 방식을 내가 따르도록 더욱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성의 자존심을 유지하는 것의 가치와 여성의 주된 책임은 남편을 돕고 가정을 운영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특히 해고와 비용 절감 조치가 예측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저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조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통제하는 어머니 때문에 많이 압도당합니다. 저는 시어머니와의 불필요한 만남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시어머니와의 무의미한 갈등을 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지의 여행사는 어느 여행사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갑작스런 질문에 다시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다가오는 신혼여행도 큰일입니다. 유혹적인 유럽 장소와 다양한 여행 패키지가 포함된 브로셔를 훑어보면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유럽의 매력에 마음이 아프네요. 웅장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고풍스러운 카페와 역사적인 도시, 이것은 확실히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 많습니다. 평소에 평온한 스타일의 조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선택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미래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저축해왔지만 이 호화로운 여행을 위해 일부를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우리의 신혼여행은 비교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인생의 혹독한 일로부터 짧은 휴가입니다.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내일 결정합니다. 나는 선택 사항 중에서 순간적인 통찰력을 찾으라고 묻습니다. 물론 조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물러납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적은지 생각합니다. 신혼여행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일이기 때문에 품위와 배려로 대해야 하는 특별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조지와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것이 저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후회할까봐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다가오는 여행에 대한 생각은 근무 시간 동안 여행 잡지를 뒤지는 것을 자제했지만 쉬는 시간에 다시 모험을 계획하는 매력은 여전히 동료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현실로 돌아가야지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빨리 밥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녀는 내 환상의 마력을 깨뜨렸다고 꾸짖었다. 아 맞다 벌써 이렇게 늦었구나. 동료가 휴가 요청의 복잡함에 대해 놀렸을 때 나는 잠시 시간 가는 줄도 잊어버리곤 했다. 레스트릭 게인 나는 우리 여행을 위해 여행사를 선택하는 일에 계속 집중했습니다. 당신은 꽤 사색적인 여성이군요. 당신은 내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를 계획하는데 더 깊이 파고드는 동안 내 동료가 눈에 띄지 않게 되었습니다. 꼭 하세요. 당신의 직업도 책임감 있게 당신에게 시간을 줄 것입니다. 최근 산만한 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며 개인적인 흥분 속에서 직업적 근면을 유지하라는 부드러운 알림의 역할을 하는 상사의 말을 모두 듣고 휴가를 주겠습니다. 나는 다시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컴퓨터에서 파일 열기 나는 내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결심하고 내 일에 몰두했습니다. 나는 이 여행사의 투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업무와 직업적인 의무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트레를 찾았나봐요. 한 달도 넘게 결정을 내리느라 2달 가까이 걸렸나봐요. 정말 오랜 시간 여행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지 궁금해요. 여행에 많은 수고를 끼쳤나봐요. 에이전시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요. 사소한 것까지 문의가 쇄도했어요. 여행사 여직원이 따뜻한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두 분 신혼여행 가세요. 맞죠? 그녀 네, 맞습니다. 저는 신혼여행에 대해 천천히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일생에 한 번뿐인 여행입니다. 심지어 결혼식과 함께 6개월 동안 여행을 계획한 고객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급으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나긴 기획 과정 속에서도 늘 미소를 잃지 않으셨던 해외여행은 국내 여행과 다른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객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여행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일이라 마음이 놓였습니다. 웨딩 플래너를 비롯한 다양한 분들의 응원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걱정 없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조지가 저녁에 집에 오면 나도 안심할 거예요. 나는 여행 계획을 정했다는 소식을 열성적으로 전했어요. 우리는 이 여행사와 함께 갈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신나서 알렸어요. 조지는 언제나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찾아주셔서 기뻐요. 좋았어. 그의 반응이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나는 항상 유럽 여행을 갈망했던 것이 나였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야, 우리 신혼여행에 대해 기대되시나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불안한 마음에 묻자 그는 눈을 떴다. 물론 당신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우리 여행은 좋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중에 부모님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여행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면서 저녁을 보냈고 마침내 불필요한 일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지로 자리 잡았어요. 행복이 넘쳤어요. 목소리에도 설렘이 묻어났어요. 상사는 내 기쁨을 느끼며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오 좋아요. 여행 갈 때까지 잘 부탁드려요. 서류도 몇 개 건네주셨지만 거의 안 했어요. 우리 둘 다 유럽 여행을 위해 필요한 12일의 휴가를 낼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찾는 것이 내 기대에 가려 추가 작업이 무색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유럽 여행을 위해 필요한 12일 휴가를 낼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찾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나게 일정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다가오는 여행에 대한 소식을 들려주는데 정말 멋지네요. 당신의 모험에 대해 모두 듣고 싶어요. 그녀는 이미 정통 유럽 기념품을 갈망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축복과 함께 제안한 세련된 액세서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제가 한 활동을 챙기는 것뿐이었습니다.
항상 목적지의 날씨를 확인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나의 참을성 없는 성격과 대조되는 재미있는 준비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주어지는 출발 일주일 전에 쉼표로 여행 준비에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짐을 다 마쳤는데 갑자기 그가 새 여행 가방을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주어지는 이미 이센셜즈의 의류를 담을 수 있는 중간 크기의 여행 가방을 가지고 부모님과 동료들을 위한 기념품을 보관할 추가 여행 가방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여행 가방 여행 중에 독특한 골동품이나 보물을 만날 가능성을 고려한 그의 제안에서 메리트를 찾았습니다. 그의 주도성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신혼여행 전날 결혼식 계획과 이전 여행 동안 예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흔치 않은 관심 표시에 감사했습니다. 설렘에도 기대에 가슴이 뛰었다. 잠이 덜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지만 그런 모험에 지치는 건 아깝다고 생각하며 생각에 잠겼다.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에 나는 성이었다. 집에 조지가 환각을 깨고 흥분으로 인해 불면증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면서 나는 조지가 나를 통해 쇼크웨이브 코스로 여행을 준비한 자신의 실수를 설명하면서 우리 여행에 그의 부모님이 개입했다는 예상치 못한 주제를 꺼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나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지의 계시는 내 안에 좌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혼여행은 부부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유럽 모험 소식에 기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정적으로 전달한 감정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시간을 잠식하는 존재감과 감정이 고조됨 초인종이 우리의 긴장된 대화를 순간적으로 방해함. 인터컴 화면을 슬쩍 흘끔흘림. 나는 조지의 부모님이 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조지는 겉으로 보기엔 얼굴도 보이지 않은 채 재빠르게 반응했다. 거실에 들어오면 들여보내주겠다고 시어머니는 내 충격에도 깨닫지 못한 채 짐이 가득 담긴 가방을 내밀었고 나를 덮치는 연약함을 느끼며 나는 조지에게 도움의 표시를 바라고 돌아섰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이런 상황이 예상된 것처럼 시댁 식구들과 대면하는 것을 주저했지만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신혼여행을 세심하게 계획했고 이 단계에서 추가 여행자를 수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고 우리 투어 예약은 이미 가득 차 있었고 내가 추리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티켓 확보는 불가능했다. 시어머니는 아내가 남편의 가족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하며 좌절감을 느꼈다. 상호교환 가능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 가족 역학을 인용하면서 확고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승리를 과시하면서 짜증이 내 안에서 끌어올랐습니다. 내 반대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있다는 것이 분명했고 나는 피할 수 없는 갈등에 대비했습니다. 유럽으로의 여행이 임박해 촉발된 감정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 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의 모험에 대해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흥분과 불안이 뒤섞여 조지가 그의 부모님을 포함시키겠다는 예상치 못한 제안은 나의 평정심을 깨뜨리려고 위협했습니다. 그들을 수용하려는 태도는 내 기분을 꺾었고 나는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좌절감을 억누르려고 애썼다. 나는 모든 것이 추가 손님을 수용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신혼여행이라는 부조리함에 직면했지만 조지의 무심한 태도와 시어머니의 끈질긴 설득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들의 기대에 질식한 듯 나는 절망에 빠진 채 압도당해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조지 부모님을 향한 원한을 품었다는 비난에 어리둥절해 억울함을 쏟아냈지만 이해해 달라는 간청은 귀를 닫고 무관심했다. 그리고 해고 지의 공감 부족은 나의 절망을 더욱 심화시켜 고립감을 느끼게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조지가 부모님을 문까지 안내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항의는 그가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여행을 재고하자고 제안하면서 배경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갈등의 무게가 나를 지치게 만들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하게 해결했습니다. 내 취미에 대한 애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남편의 수동성과 함께 그가 가족을 내 앞에 두었을 때 우리의 미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의 간섭으로 인생의 난관을 일방적으로 마주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고 직장인들이 계속 요구하는 심정적인 혼란 속에서 해외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참을 수 없어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에게 취소 절차를 설명한 후에도 내가 진지하다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취소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단순한 형식으로 보았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조지와 나는 며칠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전 채팅은 다시 가져오겠다는 조지의 약속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둘 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화를 재개하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저녁 식사 직전에 조지가 갑자기 이혼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내가 이상하게 승인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는 거의 자동으로 동의했습니다. 최후 통첩의 조지는 우리가 이혼한다고 말했을 때 분명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힘들게 서류 작업을 마쳤을 때 그의 불신이 내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서류 작업 중에 이 이별은 신혼여행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견딜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자기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를 지켜줄 능력이 없고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즐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를 부모님과 함께 여행에 보내주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이혼 서류를 가정법원에 가져가세요. 조지는 이제 자신의 입장에 완전히 전념하고 악수로 양식을 작성했습니다. 조지는 잠시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확고한 선택을 했고 이혼이 마무리되자 부모님은 놀랐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어머니는 이 파격적인 가족과의 인연을 끊는 것이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고 유쾌하게 말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 하객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미련을 가졌으나 동료가 나를 놀리듯 부르던 코너에서 점차 지지가 솟아올랐다. 문제가 있는 처녀는 여전히 그의 어머니에게 묶인 남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내 주장에서 위안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반대로 조어지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직면하여 동료들에게 내가 인식한 무자비함을 터뜨리는 것이 자신의 부조리한 수입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규범과 가족 사이의 차이에 충격을 받은 마마보이라는 부러운 직함을 받았습니다. 역동성 조어지의 직업적 지위는 한때 나태하다고 여겨졌으나 이제는 무능하고 비합리적인 직원이라는 비난에 직면하여 도전적인 지사로 불가피하게 전근하게 되었습니다. 네브래스카에서 이러한 격변 속에서 여행을 취소하라는 조지의 제안에는 여행이 소란스러웠지만 취소 수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녀는 잠깐 멈춰 서서 깊은 감동을 주는 통찰력을 주었지만 그녀의 말은 그녀가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따뜻함을 가졌습니다. 거리가 멀고 유능하기 때문에 그녀의 예상치 못한 솔직함이 내 관심을 최고조에 달했고 우리는 결국 그녀의 즐겁고 슬픔 없는 미소가 해방감을 주는 그녀의 한 면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의 여행을 생각해보면 직업에만 전념하는 그녀에 대한 인상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회 규범에 순응하기 위해 스스로 설정한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아내 역할에 너무 열중해서 내 자신의 목표와 원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동료들이 혼자 여행하면서 편안함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고독을 자유의 원천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녀의 초대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사회적 기대의 한계 너머에 있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촉발시켰습니다. 어쩌면 취미를 추구하거나 지난 결혼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이 우리 사이에 공유된 웃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관습의 족쇄에서 해방된 가능성의 감각 나는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숙고하면서 성취를 향한 나만의 길을 계획할 가능성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내 영혼과 진정으로 공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발견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진정한 성취는 외부 찬사로만 측정할 수 없지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엘리트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여정의 진정성을 통해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성취가 진정한 성취와 진정한 동의어인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사만다입니다. 나의 노력 나는 공인회계사인 로버트와 2년 동안 결혼한 것을 종종 과소평가했다고 느꼈다. 내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공과 끊임없이 비교되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그의 수입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CPA가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믿음에 나 자신을 사임했다. 안정성 자영업의 잠재력과 지속적인 안정감 그러나 로버트의 전문 지식의 그늘에서 나는 그의 아내로서 수치심의 힌트를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부적절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암묵적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법의 예상치 못한 방문으로 조용한 주말 아침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도착으로 허둥지둥 나는 집을 정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여가 시간은 흠잡을 데 없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신랄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나를 꿰뚫고 부족함을 강화했습니다. 내가 그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을 때
그녀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집은 나의 죄책감과 무능함을 더욱 심화시켰을 뿐입니다. 나는 로버트가 주위를 둘러볼 것이라고 예상했던 비교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옹호하고 대신 그는 빈정거리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말에 게으르다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아내가 게으른 것은 단순히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공인회계사가 협회 회원이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엘리트는 평범하다고 여겨지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만다와 같지 않습니다. 가난한 로버트, 당신은 그를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사만다가 끼어들기로 결정했지만 그녀는 내가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는 요점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나도 일하기 때문에 그녀는 대답하여 당신의 위치를 알고 응답하려는 의도였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상황이 점점 더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시찰 방문 때 깜짝 이사를 하겠다고 발표해 아버지가 가셔서 불편한 일에 대해 더 이상 반성하지 못했다. 그녀는 나 혼자 살기 위해 이곳을 철저히 확인하고 내가 살기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배우자로서 이 정보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전 대화와 집점검을 하는 동안 그녀는 무심코 우리 집 구석구석을 탐색하면서 불쾌한 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마침내 우리 침실 감정을 끼어들었습니다. 답답해요 맙소사, 이게 정확히 뭐야? 그녀는 우리 개인 공간에 들어와서 일어났을 때 청소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허락 없이 커플의 침실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해 계속 질문했습니다. 나는 극도로 음란한 느낌이 들었고 커져가는 분노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걸어가면서 이것이 너무 짜증나지만 짜증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책을 참지 못하고 가책을 느꼈고 시도할 때 사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위기를 풀기 위해 시어머니께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시어머니는 상황에 개의치 않는다는 듯 쉼없이 집점검을 이어가셨고 회진이 끝나자 시어머니께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녀가 투덜거리는 상황에서 이 집은 잘리지 않을 것입니다. 접근할 수 없습니다. 계단에 난간도 없고 건물 어디에도 제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저는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계집으로 나는 당신의 침실을 사용할 것이며 당신은 거실을 더 전통적인 공간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들었던 내용을 믿기 어려웠고 내 반대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조 비용은 사만다가 당연히 해결해야 한다는 그녀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생활비를 보태고 심지어 그녀의 뻔뻔함 때문에 이 집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상담도 없이 내 자신은 안 좋은데 비웃는 말투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맨날 흰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랑 상담을 하려는 건지. 내가 갇히고 포위된 기분이니까 웃기지 말아줘 제발. 나는 엘리트 남편이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후 패배감을 느끼고 포기했지만 그는 남은 화해의 가능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위협을 했습니다. 이혼 서류로 협박했어요. 제가 어리다는 걸 폭로해서 다음날 출근하기 전에 정말 이혼했어요. 로버트가 준 이혼 서류를 전날 그 사람한테서 가져가서 시청에 조용히 제출했어요. 그의 집요한 조종과 비하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내가 가장 유능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심지어 기대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주말에 내가 다른 일로 너무 바쁠 때 로버트는 주스가 부족하다거나 점심으로 초밥을 먹고 싶다 같은 것을 고집하곤 했습니다. 마치 내가 그의 만족을 위해 달려갈 때마다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기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쇼핑하러 가기, 셔츠 다림질, 신발 닦기, 일주일치 식사 준비 및 냉동. 나는 항상 바쁘고 배우자의 요구사항을 항상 충족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행동 패턴의 결과로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를 비난했고 내가 두 번째로 이혼 서류를 제출한 저녁이 되자 로버트는 나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묻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방금 나가서 이미 차려져 있던 밥을 샀다. 너는 아내로서 실패자고 돈이 얼마나 되는가를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나는 당신이 용기의 바닥 위로 올라갈 수 없었던 내 말에 동의합니까? 내 평균 평점은 주립기관에서 좋았지만 당신의 평균 평점은 중간계층으로 간주되는 대학에서 낮았습니다. 공인회계사인데 당신은 단지 이름 없는 회사의 직원일 뿐입니다.
우리가 서로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의 발언이 너무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누구인지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섬길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나를 노예처럼 대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이든 준비했다는 것에 감사하면 충분합니다. 왜 로버트는 당황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내가 당신의 아내라는 걸 어제 아침에 내가 이혼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건 내가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의 놀라움은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지 당황한 상태에서 그는 이혼 서류를 반복했습니다. 어제 건네준 것들 맞아요. 내가 원할 때 하라고 하셨습니다. ST에서 이미 작성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들이 이미 당신의 감정을 표현했다는 인상을 줬어요. 잠깐만요. 그건 단지 위협일 뿐이었어요. 내가 넘겨줬다는 것은 당신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위협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용어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혼 서류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결정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혼 아니야. 이건 전혀 좋지 않아. 내가 엘리트 이혼의 일원이라는 걸 알아야 해. 정말 괴로운 소식이야.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공공 이미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실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의 바르고 공손함을 잊어버린 실수 나는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어떤 식으로든 무시한 적이 없다. 나는 주말 동안 시간이 한계에 이르렀고 편리했다. 물론 내 소지품을 챙기고 출발할 예정입니다. 즉시 떠나라고 요청하시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그럴 수도 있다고 어머니에게 연락해 주세요. 그런 사람은 나에게 전혀 낯설었다. 이혼 소송을 제출한 후 갑자기 단절감이 찾아왔다. 내가 과연 옳은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회의감도 잠깐 느꼈지만 지금은 다 사라졌다. 내 의도는 내 소지품을 싸서 이번 주말에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의도였습니다. 비록 여기에 내 개인 물품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간단한지 생각하자마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깨기 위해 나는 가족이라는 용어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거나 자녀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문제는 우리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둘은 서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후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반추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력 나는 다음 주에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고 이는 일에 대한 영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주말 동안 포장된 물건과 전 남편을 옮기기 위해 아버지에게서 차를 빌렸습니다. 나를 도와주려고도 하지 않았고 내가 처음 그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끈질기게 집 주변을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나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1시간 후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졌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오자마자 나와 이혼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전화를 걸었고 그 후 즉시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다가와서 사만다에게 당신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당신이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맞다면 이혼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이혼 서류를 바로 앞에 제시했는데 당신이 모르고 있었다는 당신의 주장은 솔직히 타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나요? 단순한 종이 조각이 가하는 위협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로버트는 상류층에 속해 있습니다. 로버트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 엘리트층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와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정확히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요? 그가 엘리트 회원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요점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엘리트 아내는 선택된 소수의 사람만이 달성할 수 있는 특권이며 귀하가 달성한 특권을 무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떠나는 얘기는 그만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엘리트 지위를 유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나는 엘리트가 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뿐입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 점에서는 당신과 당신 아들 모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입 다물어 이건 말할 자격이 없는 일인데 뻔뻔하게 대답할 수 있느냐 며느리일 뿐이야. 이제 나는 더 이상 며느리로 여겨지지 않아 상관없어 뭐랄까 난 다시 싱글로 돌아갔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할게 차마 미안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 갑자기 시어머니가 의욕을 완전히 잃은 것 같았는데 그런 점에서 나는 신경 쓸 수가 없었고 나는 짐을 다시 꾸리고 서둘러 집을 나갔다. 주위 사람들의 당황한 표정도 전혀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 나는 당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인내심을 갖고 당신이 설정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교육을 잘 받고 재혼할 목적으로 좋은 수입을 가진 여성을 찾으세요. 그 일을 처리하는 데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집을 나와 내 길을 걸어왔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묘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상황을 이해하셨고 제가 돌아왔을 때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을 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너무 자만하던 남자에게 그토록 오랜 시간 매달리고 버텨온 일이었다. 드디어 부모님을 뵈니 가족의 따뜻함과 인간으로서의 연민이 떠올랐다. 지금까지 쌓인 스트레스를 다 모아 저녁도 못 먹고 잠이 들었는데 밤새도록 잤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오랜만에 심오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내 책임이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점심은 집에 왔다는 사실과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해 느끼는 후회 사이에 대조를 가져오는 향수의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대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그것이 행운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들의 평가에 동의했습니다. 나는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라이징을 향해 노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주말에 부모님이 손으로 자르는 스파게티를 만드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우리는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스파게티 전문가이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파스타를 만드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파스타 만드는 기술이 둘 다 일을 그만둘 방법이 없었기에 나는 그 사람이 서 있는 동안 문을 열어 응답했다. 로버트는 폭우에 완전히 흠뻑 젖었고 의외로 우산도 갖고 있지 않았다. 들어오기로 결정했다. 감기 걸리겠다.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셨는데 스파게티를 준비하고 계셨는데도 상당한 힘을 가지고 나타나셨네요. 아버지 이 자세로 뭐 하세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 친절하게 물러나세요. 로버트는 흠뻑 젖어 감기에 걸릴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그 사람은 그가 당신을 견디게 만든 최악의 사람입니다.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야지. 내 전남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바로 그 순간 과거의 자신을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업신여겼던 남자 로버트가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장면이었어. 나는 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그 순간 그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에 너무 나쁜 영향을 끼쳐 시아버지께 죄송합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사만다와 재혼해 주세요. 제가 남자답게 행동해서 미안하지만 그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어느 행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무 늦었어요. 당신이 돌아오면 나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요리도 빨래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사만다에게 의지합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머니는 평화로운 삶을 원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녀가 전혀 움직일 수 없다면 끝입니다. 사만다가 어떤 식으로든 저를 도와주세요. 왜 돌아올 수 없는 건가요? 그게 바로 전형적인 당신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농담입니다. 사만다는 가사도우미가 아니니 꼭 집에 돌아가서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세요. 시아버지, 저는 더 이상 저를 시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를 언급하지 마세요. 시아버지, 사만다 도와주세요. 사만다, 저를 집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잠깐만요. 아버지가 들어와서 청소도 빨래도 요리도 못해서 힘들다고 했어요. 한 번은 속을 뻔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상황을 방해하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전 시어머니는 그냥 누워있을 뿐이며 위압적인 어머니와의 차이점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신의 애지중지한 자아 때문에 그는 내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긴장감만 있었고 모든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들은 항상 싸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내가 요청한 것처럼 나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마침내 전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를 그의 생각에 빠뜨리게 되었는데 나는 그렇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남편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집안일과 관련된 모든 허드렛 일을 맡아달라고 부탁받았습니다. 그는 빨래와 집안일을 동시에 깨끗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마침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가족 단위가 나에게 한 일은 정확히 내 전남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한 그는 자신의 경력과 삶을 모두 버리고 그 과정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개인이었습니다. 저는 직장 근처에 아파트를 구하고 이사를 했고 전문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기로 결심했고 결국 임금 인상으로 성공했습니다. 클라우드9에 있을 때 내 자신의 뚜렷한 측면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우 기뻤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중입니다. 다음에는 훨씬 더 많은 일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획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건 릴리야 결혼할 때 내 이름은 내 남동생도 나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나보다 8살 어린 동생은 늘 그랬다. 우리 사이의 나이 차이 때문에 그가 나에게 애착을 가졌던 것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슬픈 발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여전히 매우 가깝습니다. 그는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남편과 나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별로 평범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동안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도 아들에 대한 사랑이 크셨고 형이 곧 개학을 하게 되자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장난감과 옷을 대량으로 구입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직장 및 대학 졸업 남편과 아이를 포함한 우리 가족 부모님과 동생이 시댁에 모여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자택에 거주하는 부모님이었습니다. 내 동생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환상적인 일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직업 때문에 자주 이사를 가게 되었고 우리는 전형적인 상황에서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콘도에 머물렀습니다. 큰아들은 당장 집에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형은 직장을 옮겨야 해서 집에 있을 수가 없고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생이 우리 가족이 부모님을 잘 모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둘째 아들이고 처남 부부가 현재 처남과 함께 살고 있는데 다행히 남편도 걱정을 표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됩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함께 집을 짓자. 시간이 좀 흐른 뒤 부모님의 낡은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두 가족이 살 수 있는 새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듭 어머니가 메시지를 받고 쓴 메시지를 모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너무 황홀해서 행복을 참지 못하고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내 동생이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너무 어렸던 사람이 곧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하나뿐인 형제이고 그 사실은 우리가 논쟁을 벌인 것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내가 바라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없었지만 그는 내 동생입니다. 약속의 날이 다가와서 형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게다가 아주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형이 데려온 여자는 그의 약혼자 앞에서 내 동생의 얼굴에 사랑스러운 미소가 떠오른 것을 보니 나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가 그녀의 인사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여동생도 제 약혼자 앨리슨이고 제 남동생이 그녀를 우리에게 소개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도 그녀의 머리를 살짝 구부린 후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대화에 참여한 후 그들이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직장에서였습니다. 약 2년 동안 데이트를 해왔고 현재 함께 살고 있으며 그녀는 그의 다음 약속에 기꺼이 그와 동행하려고 합니다. 내 동생과 그의 약혼자가 떠난 후 그녀를 알아가는 데 보낸 시간은 매우 빨리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녀가 다음 약속에 참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존경스러운 젊은 아가씨. 어머니께서 반년쯤 뒤에 형들이 우리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나도 똑같은 기분을 느꼈기 때문에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설날 등 중요한 명절에는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형수님이 아기를 낳고 별 문제 없이 출산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형수는 얼마 전 형네 가족이 놀러 왔을 때 태어난 아름다움과 태어난 딸과 눈에 띄게 닮았습니다. 제 아이도 그 시점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들이 올 때마다 제 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조카가 즐겼던 섬세한 순간들은 그에게 위로와 행복의 원천이었고 그는 이미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카를 돌보는데 헌신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두 부모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의 가족은 형의 가족의 빈번한 방문이 점차 줄어들고 그의 아내의 존재는 점점 산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형의 아내도 점점 덜 빈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라가 약속을 가지고 있거나 앨리슨이 몸이 좋지 않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부재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방문할 때마다 그녀의 부재가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딸에 대해 자주 쓴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는 그녀의 방문이 결국 끝났다는 느낌을 피할 수 있었고 몇 년이 지나도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내 동생은 사라가 3학년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이혼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신은 당시 눈에 띄게 무너진 우리는 걱정을 느꼈지만 그의 답변이 세부 사항이 부족하고 내가 사적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노력했을 때 그가 단순히 말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별 이유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계속할 수 없었다는 사실과 내 동생의 전 부인에게 딸의 양육권이 주어졌고 그는 의심 없이 그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내 동생이 자신의 아이를 소중히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항복에 놀랐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형의 건강에 대해 걱정했지만 형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정확히 2년 후 자신의 직업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혼을 초래한 사실이 완전히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됩니다. 그녀의 집으로 돌아온 밝은 표정은 그의 성격에 큰 변화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최근 기쁨이 치솟은 이유에 대해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실은 그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공개했고 그는 사실 저는 지금 누군가와 데이트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앤디는 미래 어느 시점에 그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고 저는 이 아이디어를 어머니에게 즉시 전달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당황했지만 이내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동생이 이전의 이혼으로 인해 지치고 우울한 감정을 겪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어머니는 그가 행복을 찾기 위해 다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매우 염려하셨고 압도적인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언제든지 집에 데려오길 주저하다 어머니는 그 상황에 대해 기쁨에 넘쳐 눈을 빛내며 애원했다. 2개월 만에 여자친구와 함께 나타났는데 그녀는 이전 결혼과는